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건선의 치료입니다. 건선을 그러면 꼭 치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이 제가 악화 호전을 반복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선 호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치료 안 하더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치료 안 해도 좋아집니다. 요즘같이 이런 햇빛이 정말 따가울 때 이럴 때는 그 자체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치료 안 해도 좋아질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건선이 최근에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방치해버리는 수가 됩니다. 치료를 안 하면.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사질환 이런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건선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건선으로 일어난 기능적 장애라든가 정신사회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누리고 합병증과 후유증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면 건선의 치료법에는 뭐가 있느냐? 건선에도 정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아주 경증이 있고 중간에 중증이 있고 아주 시비한 중증증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치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선의 치료법이. 그래서 제일 그 순서가 약한 걸로 보자면 국소 치료법이 있고, 제일 이제 지금 약한 단계죠. 그 다음에 이걸로 잘 안 될 경우엔 광선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경구약을 먹는, 입으로 약을 먹는 전신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생물학 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생물학 제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생물학 제제는 지금은 많이 또 정부에서 도와줘서 많이 치료법, 치료 약가가 싸지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비쌀 뿐더러 모든 약제는 한번 사용하면 10 내지 20년이 지나야 그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 생물학 제제는 아직까지 10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작용이 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만 써야 됩니다. 무조건 생물학 제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나 생물학 제제 주사 맞고 싶어서 왔다. 그게 마음대로 주사 맞고 싶어서 한다고 의사가 놓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또 환자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순서대로 보자면 건선의 중증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대로 제일 처음에는 소위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건선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보습제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바르는 약, 광선 치료, 경구약, 생물학제제, 생물학제제는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그걸 순서대로 살펴보면 생활 습관 교정이 이제 맨 첫 단계죠. 그래서 건조한 계절에서는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한다든가, 순환 세정제, pH 4.5에서 5.5 약간 약산성의 비누 같은 것을 사용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다음에 목욕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해서 몸의 그 습도, 습성을 뺏기지 않는다든가, 그다음 목욕물은 미지근한 목욕물을 한다든가, 목욕 습관에서 절대 때를 밀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단계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지막 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면 이걸 계속해서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기 관리만 함으로써 건선 치료를 충분히 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히 조금씩 설명하면 또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일 것, 건선의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 겁니다. 이 각질이 보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떼어내면 그게 자극이 돼서 또 건선이 생겨요. 꽉 끼는 의복을 피해야 되고, 과격하거나 다치기 쉬운 취미생활은 피해야죠. 다치면은 그 자리에 건선이 생기니까. 운동할 경우에도 상처 입지 않도록 항상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고요. 다음.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요. 이건 뭐 건선뿐이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할 때도 이건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정상 생리적 균형 상태를 깨트리는 그런 스트레스는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명상 치료나 음악 감상 같은 이완요법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되시고요. 금연하는 게 좋고, 이 과도한 음주를 피했다 그래서 그러면 조그만 음주는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답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됩니다. 과도한 체중은 건선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치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키에 맞는 적절한 체중을 항상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잘 바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국소치료법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국소치료법에는 연고, 로션, 겔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건선 환자의 증상 조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래서 국소치료제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건선, 소위 경증 건선은 다른 치료 없이 단독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고 우리나라 건선 환자의 50%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50%는 다른 치료법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도 충분히 돼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꼭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광선 치료 안 해도 되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재료들 보면 바이타민 D 유도체가 많이 나와 있고 스테로이드계, 그다음에 바이타민 A 유도체도 있고 바이타민 D 유도체와 플러스 스테로이드 복합제 이런 치료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여기 상품명은 없습니다만은 스테로이드제만 쓰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쓰면 스테로이드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어느 일정 기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쓰면 안 됩니다. 오래 쓰면 안 되고 그 포텐트, 농도, 정도가 너무 강한 걸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쓰기는 여러분들이 쓰시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더라도 아주 시간을 좀 짧게 쓰셔야 돼요. 시간을 짧게 쓰셔야 되고 물론 이 스테로이드는 좋은 약이에요. 나쁜 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D 유도체라든가 바이타민 A 유도체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와 틀려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없이 치료되는데 대신 이제 단점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를 잘 치료를 안 해서 새로 나온 게 바이타민 D 유도체와 플러스 스테로이드 복합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상당 기간 써도 스테로이드 쓰는 것만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약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걸 바르는 방법인데 바르는 방법은 이걸 얼마나 발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1핑거팁 유니트라고 해서 이 손가락 한 마디에 들어가는 연고를 1핑거팁 유니트라고 해서 대개 이게 0.5g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5g이라면 얼굴 전체 건선이 있다. 그러면 25핑거팁 유니트가 필요해요. 한 번 바르는데. 대개 이렇게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건선학회 페이지나 다른 그 약을 바르는 회사에 문의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부위에 따라서 유니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 같은 데 1핑거팁 유니트만 갖고 충분히 바를 수 있죠. 근데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용도마다 좀 다르다 이거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광선 치료입니다. 광선 치료는 우리 지금 태양광선이 충분히 광선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B를 우리가 치료에 쓰는 거예요. 자외선 옛날에 자외선 A도 썼었어요. 근데 A도 썼는데 이 자외선 A가 이것도 결국 한 20년, 30년 써보니까 암 발생을 유발해요. 그래서 자외선 A는 거의 안 씁니다. 요즘은 자외선 B만 쓰죠.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손발바닥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선이 있어요. 손발바닥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럴 때는 자외선 A를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양도 적기 때문에
암 발생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요즘은 자외선 A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건선 효과적인 자외선 파장을 바라보니까 단일 파장 자외선 B라고 해서 311나노미터의 특수한 파장이 들어있는 자외선 B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자외선 치료한다면 전부 이거 쓰고 있을 겁니다. 자외선 B라고 해서 단일 파장 자외선 B, 영어로는 이제 네로밴드 UVB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건선을 광선 치료하고 계신다면. 다음 슬라이드. 이걸 보면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자외선 A, B, C가 있어요. 자외선 C는 짧은 파장으로 우리 지구상에 거의 도달 안 해요. 자외선 C를 쓰면 모든 동물이 죽습니다. 이건 굉장히 살인광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다행히 우리 지구상에는 이게 도달 안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B와 A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A가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A를 많이 썼는데 암 발생된다는 보고가 몇 케이스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주로 이 자외선 B 중에서도 이 파장이 311나노미터 단일 파장 자외선 B를 주로 씁니다. 이 자외선은 자외선 A, 자외선하고 이런 가시광선, 적외선은 이제 서로 다른 선입니다. 다른 어떤 데서는 적외선만 쓰기도 해요. 적외선은 효과가 없어요. 적외선은 건선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자외선 그 기계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캐비넷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그게 이제 광선이 침투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고 딱 혼자만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뭐 탈의를 하고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다음. 요게 이제 그 자외선 B인데 이거는 그 손발바닥에만 있을 경우에 손바닥 여기 올리고 발바닥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칠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 A 기계도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자외선 A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양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암 발생하고 별로 관계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외선 A가 효과는 있으니까 암 발생률 그런 것 때문에 안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신치료법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중등도의 건선이 됐을 경우에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국소치료제 또는 광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생긴 환자한테 이제 권고합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라든가 사이클로스포린, 메소트레세트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다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약들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레티노이드라는 건 바이타민 A의 유도체인데 아시테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티가손 소위 여기서는 약명을 설명하면 안 된다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테틴이라는 그런 약제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효과는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느려요. 효과가 느려서 이거를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다 싫어합니다, 이 약을. 효과가 늦게 나타나니까.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약이에요.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임신 수유시는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 3년간 피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약제를 먹는 사람은 헌혈을 하면 안 됩니다. 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나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조금 삼가해야 되고, 이게 피부를 건조를 좀 유발시켜요. 가끔 탈모증도 유발하고, 탈모증은 바이타민 A가 탈모증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에만 있어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 쓰는데 이게 그나마 이 전신치료법 중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에요. 다른 약제들은 더 부작용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그 부작용인데 그럼 왜 쓰느냐? 모든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작용이 있으려면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부작용을 무서워하면 그럼 약 치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환자와 의사와 서로 상의해서 얼마든지 그거를 서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약이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거는 그 효과가 상당히 빨리 나타납니다. 빨리 나타나는 경우에는 여기는 2, 3개월 후에 효과가 최고라고 하는데 한 달만 써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가 많아요. 이거는 면역 조절제입니다. 면역력이 이상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거는 임신 시 주의해서 사용 가능이라고 했는데 임신 시에는 저는 안 씁니다. 그러나 바로 가임은 앞으로 곧 결혼하고 한 6개월 후에 임신 예정이다. 그러면 임신 바로 전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안전해요. 안전은 한데 문제는 요 부작용이 있어요. 콩팥독성이 있습니다. 콩팥독성. 그 다음에 고혈압 가능성이 있어요. 혈압을 한 5 내지 10 정도 올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들고 먹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콩팥이 이상이 없는 환자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이렇게 다 추적 검사를 합니다. 이 약을 쓰는 피부과 의사는. 이런 검사를 안 하면 그 의사하고 치료하는 건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작용을 얘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 이 약을 써서 콩팥 독성이 생겼다. 잘 안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아마 여기 중에서도 일반 개인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이 약 잘 못 씁니다. 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콩팥이 망가지면 잘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써요. 다 검사를 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근데 약은 상당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약이라는 건 작용이 좋으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을 무서워하면 약 절대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은 대개 1년 이내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2년까지도 써요. 연속해서 이 약입니다. 연속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연속해서 2년, 3년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개 1년 이내로 사용하고 저도 가능하면 1년 이내로 사용합니다. 끊었다가 다시 쓰는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자몽과 섭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몽과 섭취하면 이 약의 작용이 훨씬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자몽과는 먹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자몽 많이 안 먹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MTX라는 약인데 이 약의 장점은 엄청 싸다는 겁니다. 엄청 값이 싸요. 엄청 값이 싼데 일주일에 1회 혹은 12시간 간격으로 3회 정도를 복용합니다. 또 약도 적게 먹어요. 매일 복용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났죠. 약화사고. 기억하시는 분은 없어요? 있을 텐데 내가 그 병원 이름은 될 수 없고 매스컴에 났을 거예요. 그 약이 바로 이 약이에요. 이 약을 이렇게 물론 이 그 건설 환자한테 쓴 약은 아닌데 간격을 두고 소량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 환자분이 잘못 의사하고 라포가 형성됐는지 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약화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잘 해결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약은 효과도 참 좋아요. 효과도 참 좋고 약도 싸고 참 좋은데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구토증이라든가 빈혈증이 나타나게 돼요. 탈모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간 독성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간 독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이 약은 절대 못 써요. 간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정상. 근데 우리나라 환자들이 간이 나쁜 사람이 참 많아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환자들이 간염의 항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거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값도 싸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쓰려면 상당히 체크를 하고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써야 됩니다. 저도 꽤 씁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많이 써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신 시에는 절대 금기고 투약 중지 후 최소 3개월 피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네오티카손에 비해서는 훨씬 작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약제는 그게 아닌데 이 약제만은 남자가 먹어도 3개월 피임해야 됩니다. 대개 다른 약제들은 여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환자일 경우에. 근데 이거는 남자가 환자일 경우에도 3개월 피임해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런 주요 전신치료제를 보면 이렇게 아시트레틴이라는 것은 각질을 조절하는 약이고, 메소트레스트는 염증을 조절하는 거고, 사이클로스포린도 염증 조절이지만 면역계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여러 약제 쓰고 이제 기타 건선이 만약 가렵다든가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이런 치료가 정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먹는 약으로 쓰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아주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쓰면 안 돼요. 급하지 않은 경우랑은 전신성 농포성 환자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건선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써서 건선이 치료가 되면 나중에 스테로이드 끊으면 건선이 그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이런 치료법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또 효과가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생물학제제를 쓰긴다. 맨 마지막 단계. 한 7, 8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거는 건선의 원인이 되는 면역 관련 기전을 억제하거나 차단합니다. 나중에 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피부 또는 근육에 주사를 합니다. 또는 정맥 주사도 있고요. 대개는 주사예요. 먹는 약은 없어요. 생물학제제는. 다른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나 중증의 건선 환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생물학제제는 그래서 보험 급여야 인정 조건이 있어요. 왜 하나하나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전부 다 돈 내고 맞기는 어려운 약제도요. 보통의 약제들이 1년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주사 약제가. 그래서 아무나 쓰기 어렵죠. 그래서 보험이 꼭 돼야 되겠죠. 보험이 되면 한 50% 내지 60% 본인이 내니까요. 그런 경우에서 여기 보면 6개월 이상 지속된 심한 건선, 그 다음에 파시 점수라고 해서 이 건선의 시비어리티, 그러니까 중등도를 나타내는 점수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10점이 넘어야 되고, 건선 병변이 체포면 10% 이상, 그 다음에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제를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효과적이 없을 경우에 이 생물학제제가 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산정특례제도라는 게 또 생겼어요. 이거는 작년 10월부터 생긴 제도인데, 산정특례는 여기에 이제 보험가를 받으면 그 값에 1,000만 내지 2,000만 원 들어간 값에 50% 내지 60%만 내는데 10%만 내게끔 만들어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도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T세포가 관여를 해서 건선이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를 이 생물학제제가 깨는 겁니다. 이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그래서 건선 치료 방법 선택의 기준은 건선의 경증도라든가 건선의 활성도, 병변의 형태, 상태, 건선의 발생 부위, 환자의 나이, 환자의 치료 접근 가능성, 환자의 정신성, 이런 상태를 다 고려해서 그 환자한테 제일 맞는 치료 방법이 뭔가를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환자분은 어디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 방법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건선을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뭐 과음, 흡연, 과식, 감염, 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선하고 동반되는 질환은 건선 우울증, 심혈관계 질환, 건선 관절염,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이죠 한마디로 모든 병이 다 들어가 있죠. 건선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나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